오늘 미국 CPI가 물가 둔화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의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대 매매가 터지고 개미털기가 끝나는 징조인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바닥 지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서 같이 우리 힘내서 이 어려운 시장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뭐 시장이 6% 이상 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닥을 사실 어느 지점이 완벽하게 저점이다라고 잡을 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바닥에 근접했을 때 나오는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증시 하락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40% 반토막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무작정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증시가 반등이 나오니까 내 계좌도 본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릴 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장주들을 가지고 최소한 5%에서 10% 수익을 만들면서 죽은 종목들을 한 개씩 두 개씩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에 이 투매에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리고 있는 대장주나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이 눌림목 자리를 투매 자리를 잘 받아서 다시 한 번에 반등으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 추세가 앞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불타기와 물타기를 하면 되겠지만은 추세가 죽은 종목은 불타기를 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 아침에 이제 앞으로도 반대매매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오늘도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3조 5천억을 반대매매로 토해내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의 물량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종목을 다 살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내가 살려야 될 종목과 살리지 말아야 될 종목만 구분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좌가 손해가 난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고점 대비 거의 38%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본절까지 복구가 가능할까, 본전만 나왔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5%에서 많게는 10% 단기적인 수익을 내면서 축적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을 하나씩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불타기 혹은 물타기로 오히려 추세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궁금이 많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도 좋은 종목들 수익 좀 많이 내드렸지만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차트는 이렇게 금호건설 보시면 지금 왼쪽에는 일반 차트가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렇게 세팅한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트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고 이 저항 라인까지 돌려놓으면 정말 강력한 상승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뭐 3배 이상이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 외에 큰 하락, 강한 상승 위에 큰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돈이 들어오고 대장주 조건에 있는 살아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최근에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양수값으로 통해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요. 그 개미를 털고 나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음수값으로 개미들을 털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한 상승을 보이는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세력들은 그냥 주가를 올려놓고 계속 올려가지고 모든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서 털고 올리고
다시 한 번에 상승을 만든 다음에 털고 올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보시면 이거를 10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4부존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4부존 1차 매수존과 2차 매수존에서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 번에 파동을 만들죠. 근데 파동을 만들 때 저점 대비 다시 한 번에 30% 이상의 상한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우리가 다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돈이 들어온 종목들의 4부존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공격만 잘하면 이런 파동들을 우리를 토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력주 형태의 금호건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SK하이닉스조차도 여전히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놓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다시 한 번에 이 지점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값에서 더 큰 파동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부존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25%까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SK하이닉스로도 2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그냥 어떤 종목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살아있는 종목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 파란색 점선과 그리고 주황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 추세선 위에 있는 종목들과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반등도 정말 빠르게 나오지만 오늘처럼 반등이 안 나온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이지 않는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네, 이 종목이 정말 큰 예시가 되겠죠. 그냥 돈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세력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나중에 올릴 거가 이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점선과 이 주황색 선을 깨고 200선까지 깨버린 거 어때요? 네,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파동을 만들고 적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솔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매도를 만든 다음에 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살아있는 종목은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면서 10%에서 20%씩 반등이 나오는데 죽은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반등다운 반등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종목이든 추가 매수해서 지금 반등장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냐 복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추세선을 이걸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에도 10%씩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반등세가 빠른 반면에 오히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종목도 돈이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야 여기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겠지 싶었지만은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수적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차트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 세팅 값으로 보여드리면 언제부터 추세가 무너지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부터 추세가 무너졌나요? 네. 실질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부분은 바로 이 보이시는 것처럼 0708년도부터 이미 추세가 무너지면서 질질질질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아예 여기를 깬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냥 보지도 않는 종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신고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와 이제 바닥에서 신고거래량 들어왔으니까 계속 대파동을 만들겠네 이게 아니라 두 개의 추세를 돌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이 들어오고 그냥 개미털기로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개미들이 물려놓고 다시 한번 물려놓게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 오늘 지금 보이시는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바닥권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일반 차트로는 알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왜 갑자기 내려갔다가 반등 났다고 가나 한다고 내려갔다가 왜 가지? 거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추세로 보면은 이 종목 끝나지 않고 지금처럼 추세가 살려놓고 있구나 이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종목들 거래가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근데 단순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추세가 돌려놓았다고 그냥 이대로 그냥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 종목이나 그냥 그러면 추세 돌려놓은 거 그냥 아무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돈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부존에서 우리가 물량을 눌림에 매수해가지고 고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하루에 막 10% 20% 뺐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30%씩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고점에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이 샀는데 누구는 저점 대비 어마무지한 수익을 내고 누구는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나도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팔고 이런 데 사서 이런 데서 팔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 샀어요? 이런 지점에서 샀다는 거예요. 물량이 가장 모여있는 이런 매물대에서 사가지고 고생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최근에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구간에서도 손절을 하니까 오늘 급반등하면서 단기간에 10몇 프로가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차트로 이거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건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25만 원 이때가 제가 여러분들 진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은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벌써 지금 저점 대비 10%에 오늘까지 하면 16%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일반적인 차트로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선을 버텨주는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었고 투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매도 이후에 두 개의 선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데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매존에서 잡으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투매존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단기간에 7.6%씩 올라도 눌린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눌린 구간만 공략을 잘 하더라도 이거 몇 프로입니까? 네, 14%입니다. 14%. 삼성전자 투매를 아침에 반등 났다가 장기 평선 맞고 내려올 때 우리 지금 김사부존 사부존에 딱 맞고 나면 몇 프로라고요? 14%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있는 종목을 그냥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부존에서 최대한 수익 누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종목을 일단 내비두고 살지 못한 종목은 하나둘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내 포트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악성 종목들은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좀 고급적인 말로 표현하면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난 것들은 정리하고 손실이 많이 난 것들은 정리하면서 리밸런싱 한다고 하잖아요. 기간 연기금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2,600개 종목이 반등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10몇 년을 주식 투자하면서 하락장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 결국엔 대부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보였지만은 추세가 살아있지 못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반등을 보였지만은 보유 시간이 길어졌다. 아무리 나중에 여러분들 본전까지 오더라도 이게 2년, 3년 걸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세력의 관리를 하더라도 2년, 3년 걸리면 그 시간에 기회비용과 돈을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전만 찾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다음 주도주 근데 그 주도주 중에서도 장중에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바닥을 잡아가면서도 발생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SK하이닉스도 지금 추세가 살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있다는 게 보여질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투매 자리에서 다음에 또 공략을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200선을 지금 저항받고 아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있다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그래 지금 200선을 지금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있으니까 감해두니까 일단은 6만 원 구간까지 좀 돌려놓으면 이때는 좀 불타기를 하면서 투매존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을 200선에서 만들고 감해도 뜬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거 공략해야 될 거 뭘까요? 지금 보시면 저항과 추세선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저항이 눌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추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물려 있더라도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HLB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나왔지만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일반 차트로는 이거 지금 바닥에서 샀는데 왜 이렇게 하한가를 두 번 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추세가 언제부터 무너졌나요? 추세가 정확히 무너진 거는 바로 작년 5월부터 이때 깨졌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내려갔으면 이때 여러분들 사실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 결국엔 이 차트 세팅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보유를 해서 결국에는 HLB가 예전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HLB 보유하신 분들. HLB가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이런 보유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와 불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내가 여기에서 거의 뭐 21년도부터 23년 뭐 약 거의 뭐 3년 4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수익권 됐는데 근데 이 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때 주도주들이 뭐 2,000원이 있었고 다양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물려서 수익성을 크게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최저거래량 뜬 다음에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고 지지받으면서 그 감에도 부근에 붙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려있더라도 이런 데에 물려있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 물려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계속 1,000만 원 넣어가지고 3년을 기다릴 바에 1,000만 원 넣은 거 갖고 있다가 그리고 수익 난 걸로 조금씩 정리를 하다가 차라리 추세를 돌려놨을 때 이때 내가 2,000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본전만 오면은 끝내실 겁니까? 지금 계좌가 많이 빠졌으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김상훈님 욕심 안 부릴게요. 본전만 오면 다 팔고 주식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종목에서 5%, 투매자리에서 7%, 사부진에서 10% 이렇게 수익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하면요. 계좌의 마이너스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마이너스 40%가 30%가 되고 20%가 되고 죽어있는 종목들을 하나 정리하고 또 하나를 정리하면서 계좌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본전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똑같은 5%, 7%, 10%가 더 이상 복구를 위한 수익이 아니겠죠. 그때부터는 내 계좌의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좌를 살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계좌가 살아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수익을 쌓는 계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전만 찾고 그냥 끝나는 투자가 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죽은 종목씩 하나씩 정리하고 살아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쌓으면서 추세를 가져가고 다음 주도주가 움직일 때 내 계좌에 현금도 있고 수익도 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좌 복구 공식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분명히 한 가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사부 방법은 알겠는데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다운되면 어떻게 할 건데? 네 바닥 맞아?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골라도 이번처럼 시장이 다시 무너지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큰 돈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전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됐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분이 이번 10회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6월 10회가 전년 대비 6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 동결확률이 83%까지 패드와치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6일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선반영이 되면서 아까 전에 보세요. 이게 1,560원짜리가 지금 벌써 1,491원으로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정권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발생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최근 다시 한 번에 유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은 3조 5천억씩 계속 반대 매매와 물량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외국인들이 주가 가격도 싸서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서 환율까지 안정권에 들어오니까 그 본거래가 더 갈 때도 내가 큰 부담이 없겠구나. 과거 같았으면 내가 들어왔을 때 1,200원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200원 들어왔는데 이제 수익을 냈어요. 근데 돌아가려니까 달러로 바꾸려니까 1,500원은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한국 투자장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고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금리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6개월 동안 역대급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다 했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할까요? 가격이 쌌으니까 다시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주식, 채권 아니면은 다양한 선물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을 다 매도했으면 뭐 한다? 다시 채워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이 비중을 초과돼가지고 이제 7월부터 매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량이 많아졌으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반대로 물량을 다 줄였으면 다시 채워넣는 게 운용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운영사들이 이런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 운영사들이 지금 이제 환율도 안정권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개박살이 나서 개미 털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이드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오늘만 거의 뭐 3조 넘게 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워시 FOMC 의장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AI 인프라 확대 흐름이 인플레를 높이지 않고 성장률을 견인할 잠재력이 될 거다. 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건데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요? 고급스럽게 저평가라고. 저평가. 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렸네.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들도 이제 고점 판단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후에 이거를 환전하면서도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ADR 관련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이번에 SK ADR 상장 이슈보다 삼성전자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영입을 가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재료를 터뜨리면 완벽하게 또 급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지금 시장의 바닥의 징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더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냥 단순히 본전에서 탈출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의 계좌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포 속에서 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정말 이거 완벽하게 개미를 털고 다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만큼 개미를 다 털고 올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네, 과도한 신용 미수는 정말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번 하락장에 뭐 신용 같은 거는 2.5배까지 빌리니까 내가 마이너스 10%가 이게 몇 배로 받는 거예요? 25%씩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0% 빠지면 반토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만 빠져도 그냥 반대 매매로 아침부터 뭐 오후 3시까지 증권사별로 CFD 관련해가지고 계속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반대 매매 나와서 투매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투매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개미를 다 털고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투매가 되면서 이렇게 2주간 동안 이렇게 밑꼬리를 잡으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코로나 장세만큼 코로나보다 실적이 더 좋고 오히려 잠재력이 좋고, 지금 미국이 하지 못하는 AI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계좌를 보면서 가슴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좋은 종목까지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다 보니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원칙이 있습니다. 큰 기회는 항상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금양에 그랬습니다. 2024년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도주들도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좋다고 말했던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는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났고 그 이후 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첫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셋째, 아직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이 기준으로 끝까지 검토한 종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먼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은 장중에도 계속 변하고 진입 시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종목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시작된 뒤에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 먼저 준비해서 반등을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반등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 샀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구할 수 있는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전일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 이제 투매 자리를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로켓 헬스케어랑 이 V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투매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로켓 헬스케어, VM 내일 투매 자리 한번 공략해 보자.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켓 헬스케어부터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도 오늘 보시면 장중에 어떻게 됐나요? 저가 5%를 찍고, 그리고 이 종가가 고가까지 18%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매 자리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은 전일 종가 이후에 이렇게 밑에까지 쭉 빠지면서 투매 자리 한번 오고 반등을 크게 보였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이런 이 사부존에서 반등함을 보여주면서 강한 좀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뭐 7% 정도 반등을 보였고요. 자, 그럼 VM도 마찬가지예요. VM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밀렸죠. 자, 보시면 오늘 15일이죠, 15일. 15일에 이렇게 투매 자리에 오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몇 프로입니까? 저가 8%까지 찍고 나서 고가 3%. 그러면 이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12%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매 자리에서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했으면은 12% 최대가 나왔으니까 최소 5%에서 많으면 10%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일 보셔야 되는 투매 자리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내일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 좀 공략해 보면 좋은 종목은 바로 이 다스코입니다. 이 다스코 보시면은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도 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최근에 1,4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시총이 1,000억인데 거래대금이 거의 한 바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종가 5,220원에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5,220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가권에서 그래서 이게 돌파 못하면서 계속 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는데, 물론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4,500원 구간에서 투매 자리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스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열 구간에서 다시 빠지면서 다시 한번 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가권 만들고 쉬어갔다가 고가권 저항받고 쉬어갔다가, 저는 여기서 바로 수익 나오기보다는 쉬어갔다가 한번 반등 나오는 그런 N자형 파동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지금 다시 한번 양수값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에 투매 자리 한번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에 기술적인 반등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은 지금 추세를 돌려놨죠. 네, 그죠? 보시면 돌려놨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에 감매도를 거치고 돈들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가면은 뭐 기존의 이 매물대 라인까지 한번 12만원까지 돌려놓을 수 있는데, 단번 돌파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장중에 이렇게 22%까지 급등이 나오고 거래대금도 3,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돈도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총 대비 10% 이상 오늘 장대 항목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는 89,100원이지만 저는 최소한 다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신고가로 가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에 투매 자리를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1차적으로 82,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77,500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에 좀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종목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실시간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인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82,500원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77,5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두 번에 담아서 기술적인 반등에 5%에서 10% 정도 수익 매도하시면은 그 나중에 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접근하시면서 계좌를 좀 복구하는 방향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려놓고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다스코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일봉사트에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놨어요, 안 돌렸어요? 돌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돌려놓은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샀다가 돌려놓은 종목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샀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 이 종목은 이제 돈이 좀 사이즈가 있죠. 138만 3천 원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감에도 만들어 놓고 지금 추세선을 돌려놓으면서 기존의 매물 라인을 계속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 다시 한 번에 돌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수값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바로 종가상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투매 자리를 공략해보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이 138만 2천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130만 원에서 1차 매수하고 그다음 120만 원에서 2차 매수, 이 사부존에서 2차 매수한 다음에 기술적인 파동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이 매물을 돌려놓으면 기존의 이 고가 라인까지 좀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완벽하게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최소 여러 번 흔들림을 거치고 나서 올려놓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시장이 완만해지면 그때는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감매도 자리에서 목표 수익률이 20% 30% 이상을 끌어올릴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점을 잡을 전까지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방어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K 스퀘어도 오늘 상당히 좋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관점상에선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투매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서 살아있는 종목과 살려야 되는 종목 확실하게 구분해 가면서 정리하는 시간, 최소 8월, 9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의 하반기 산타랠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수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물가 안정과 전반적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11월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부분만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아직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의 지점을 돌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투매 자리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정말 아쉬운 건 뭐겠습니까?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이게 녹화 방송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